삶을 살아가다 보면 단순히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실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말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기 마련이죠.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말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종종 발생하곤 하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중요한 사람을 잃거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 충분히 가까워졌고 믿을 만큼 믿었기에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놨지만 그 말이 오히려 모든 걸 망치게 되는 경우 말이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편안함이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그로 인해 상황은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5가지.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돈 자랑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에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밥을 사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그때부터 질투심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자신의 예금 통장을 자랑하다가 큰 위험에 빠진 경우도 있었죠. 이런 순간에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자랑을 못해? 라는 억울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타인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억울함은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자랑은 위험을 초래하기 쉽고 그 위험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랑스러움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랑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지만 사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말을 꺼내고 나면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듣는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돈을 자랑하게 되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보다는 여유 있는 사람에게 더 쉽게 손을 내미니까요. 내가 정보를 제공하는 순간 그들은 단순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많은 지출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서운 법이다. 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도 많은데 이 정도는 쓰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를 수 있죠. 소문이 퍼지고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나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해 올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상금을 받자마자 자선단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되면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다가와서 돈을 달라거나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가끔은 우연히 번 돈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 금액이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말해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랑이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랑을 삼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이 자신이 빼앗겼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부유했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지쳐버리곤 합니다. 그들은 종종 인간관계 자체에 염증을 느끼고 심지어 자신이 기쁨을 나누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깨닫고 인생과 우정이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과거에 당신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스스로에게 나는 성숙하게 행동했는가 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공을 자랑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에 기뻐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고 너무 자주 말하거나 너무 많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나누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랑을 하려면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지 않다면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거나 스스로에게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투를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그들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투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삶이나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느끼기보다는 이해와 배려로 이를 극복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친구를 사업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그들은 진정한 우정을 쌓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훌륭한 친구들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친구들을 이용하려다 그 관계를 잃게 되는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친구를 선택하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쉽게 버리거나 대체하려 합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며 결국 그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좋은 친구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취하는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우정 관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친구들을 도구로 보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와 현재. 당신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친구를 도구로 생각하고 만나서 부탁하거나 그들을 설득해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쉽게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회사에서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활용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 속에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그들이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당신은 점점 지쳐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일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일이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의존해 사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높이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당신과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성과 압박에 짓눌리고 친구 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 이는 마치 진흙탕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구들이 사업하는 사람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이용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정말로 필요할 때까지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요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냉정한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평소에는 당신이 그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친한 사람끼리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였습니다. 그 사람의 갑작스럽게 차가워진 눈빛이 당신의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그들에게 여러 번 식사도 대접하고 도움을 준 것은 그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막상 당신이 도움을 청하자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쉽게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나는 우정을 잃고 싶지 않아서 금전 거래는 하지 않을게.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빌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지만 그 말이 오히려 당신에게 그 친구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들이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차갑게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후에 당신에게도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장 나쁜 상황은 가까운 사람과 금전 거래나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파탄이나 친구 관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경계를 긋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경계는 마음속에 그어두면 충분합니다. 실행에 옮길 때는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이 차갑고 엄격하게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냉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의 비밀을 말한 적이 있나요?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 사람을 탓했나요? 아니면 자신을 탓했나요? 당신의 말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친구라면 비밀을 공유해야지. 비밀을 공유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에서조차 비밀이 드러나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지만 당신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을 넘겨준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가 지금처럼 영원히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죄악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그 비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비밀을 누설한다면 당신은 친구를 잃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말로 인해 발생한 죄악은 결국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잠시 멈추고 천천히 말하세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침을 삼키고 잠시 생각한 후에 말하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나중에 그 말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며 후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경솔하게 약속했다가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라고 자문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목소리가 낮아지며 더 예의 바르게 들립니다. 빠르게, 성급하게 말하면 저기, 그러니까 말이야, 처럼 말이 가볍고 진중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듣는 사람은 당신이 깊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천천히 하며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하면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지며 더 품격 있는 느낌을 줍니다. 당신이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너무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빠르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개는 느긋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를 품위 유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는 단순히 품위 유지가 아니라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말하면 설득력이 더 높아집니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원이 빠르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가 사기꾼처럼 느껴지고 급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말하면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고 더 설득력 있게 느끼게 됩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그 사람이 말을 멈추면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격려는 칭찬과 다릅니다. 칭찬은 뭔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지만 격려는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훌륭한 격려입니다. 걱정하지 마, 곧 나아질 거야, 와 같은 말들이 격려의 예시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너무 거만한 태도로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을 조금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이 사람, 참 품격 있는 사람이네, 라고 느낄 것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말하는 품격이란 한자어는 이입구자, 가 3개 겹쳐져 있는 글자입니다. 품격이나 품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 사람의 격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군자라는 한자 글자를 보면 입구자, 가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유윤자, 다스릴 윤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자는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서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조차 남을 상처 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느끼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방식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요령이나 기술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우리는 말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5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당신은 더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령자분들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 채널을 팔로우하셔서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